사랑 이야기 사이입니다.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진행을 맡은 문이고요. 오늘 또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김없이 한나님이 우리 방송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나입니다. 한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지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교원 아이캔도에서 교육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그럼 어떤 방송인지 짧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게 이제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 방송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저를 좀 보시려면 결제를 하셔야 돼가지고 한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싶다면 결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럼? 네이버에 이거 제가 방송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에 아이캔들을 치시면 거기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제 교과목이 있어요. 그럼 사회 교과목에 이제 4학년 이제 1학기 2학기에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음. 있습니다. 정말 한나님에게 관심 있는 분은 결제하셔서 보셔도 좋고 저는 뭐 어떤 방송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긴 할 것 같네요. 그럼 최근에 교육방송 한 거 말고 이전에는 뭐 한복 모델이라든지 또 다른 모델 촬영도 했었잖아요. 네. 또 뭐 어떤 촬영이 있을까요? 거기 교원 방송에서 이제 메이크업 쌤이 또 저를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음, 다른 촬영이 있는데 그때 같이 불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이제 2주 뒤에 촬영이 있고요. 기다리고 있는 촬영이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미팅을 몇 개 봤었는데 이제 그게 또 5월 말쯤에 결과가 음,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참 기다리는 게 좀 힘든 거 아시죠? 이게 사람을 참 애태우게 하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좀 궁금했었던 게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어떤 점이 조금 이렇게 가장 좋아진 것 같아요. 촬영을 하면 할수록. 일단은 약간 조금 더 제가 입을 못 다물고 웃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입을 다물고 약간 입꼬리를 올려서 약간 웃는 그런 저만의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생겼어요. 모델의 포즈 중에 하나가 생긴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피부 관리. 음. 이런 거를 하는 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피부가 뒤집어졌지만, 네, 뒤집어졌지만, 이제 피부 관리를 이제 꾸준히 해야 한다. 약간 이런 음. 것들 있잖아요. 나의 홈케어. 나의 자기 관리가 좀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야 또 클라이언트라든지 미팅을 했었을 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네, 모델 또 다양한 장르로 활동할 수 있는 거군요. 그쵸, 그쵸. 저는 그게 기억나요. 한나님이 지난번 방송에 왔었을 때 지하철에 한나님 광고 뭐 나온다고 해서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닐 때마다 찾아왔거든요. 네, 없었어요. 제가 타는 호선에는 한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네, 언젠가는 한번 보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네, 아쉬운 마음도 있어서 오늘 얘기 드렸던 거고 네네네. 한나님의 모델 활동과 방송 활동 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준비한 오프닝 토크가 있는데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 오늘 왜 이렇게 조금 진정성 있는 주제를 들고 왔냐면 네. 오늘이 벌써 시즌 6의 50회 방송이에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50회가 저한테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거든요. 그쵸. 하나님은 게스트로 오시기 때문에 2달에 한 번 썼지만 매주 한 번에서 2번씩 게스트 분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시간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혹시 한나님은 나에 대해서 생각했었던 적이 어릴 때는 언제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럼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우연히 엄마랑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제가 엄마 자아가 뭐야? 그러면서 엄마 근데 나는 내 자아는 뭐야? 약간 이렇게 물어봤던 게 아, 기억에 나요. 그럼 그때 어머니의 대답이 혹시 기억나나요? 넌 너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가 혹시 T이신가? 너무 티세요. 이게 솔직하게 말을 해주시긴 한 거네요. 네. 그럼 그 이후에 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했던 게 있을까요? 그래서 왜냐면 6학년 때는 솔직하게 내가 나인지 내 모습이 어떤 건지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떤 걸 좀 했어요?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약간 난 누구지? 약간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음. 그거를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끊임없이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 모르는 상태에서 성인이 된 거예요? 알게 된 상태에서 성인이 돼서도 계속 새로운 저를 찾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조금씩 마음이 성장해 가고 있으니까. 음, 그리고 한나님은 저보다 한참 어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냥 제 경험을 좀 얘기하자면 네. 저는 저를 알게 된 게 학원이 끝나고 학원 차를 타고 이렇게 다 같이 집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같이 타고 있던 이제 여자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목소리가 되게 달라졌다고. 오, 근데 그때 제 목소리가 변성기가 왔을 때예요. 아, 사실 그 전까지 내 목소리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의 한마디에 제가 집에 가서 카세트를 켜고 제 목소리를 녹음을 들어봤죠. 우와. 듣는데 전혀 내 목소리가 아닌 거야. 아, 맞아요, 맞아. 너무 이질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물었죠. 엄마 이거 내 목소리 맞냐고. 음, 엄마는 당연히 맞다 그러죠. 자기 아들이 뭐 갑자기 외계인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엉뚱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음, 다만 그래서 이제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알게 된 게 저의 이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음, 그리고 고등학교를 올라오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목소리로 저를 기억해 주더라고요. 우와. 참 신기했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원래 우리 학교는 고3 선배들 응원을 하러 가요. 음, 그래서 수능이 다가오기 전쯤에 준비를 해요. 왜냐면 그 학교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학교 정문에 가서 선배들 응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응원을 하러 가는 사람이 됐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네. 고2 때. 근데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제 목소리가 응원하는 걸 듣고 웬만한 사람들을 다 압도하는 그 목소리였나 봐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진짜 수능 당일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선배들을 응원해서 오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래서 그때 목청껏 내 목소리를 내면서 아 나는 언젠가는 목소리로 뭔가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오, 그런 상상 속에서 살아온 제가 지금 목소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조금은 연결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 저는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를 관리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썼고 조금 더 좋은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을 어제도 공부하다 잤어요. 50회 방송이니까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더 뭐랄까 따뜻한 느낌의 목소리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시즌 6 1회부터 50회까지 다 듣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50회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목소리에 대한 기억이 분명히 좋으면 구독하고 또 오래오래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한나님은 뭐 저처럼 이런 연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된 이런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유치원 때 너무 오래 갔나요? 유치원 때 아니 얘기를 좀 일단 네, 들어봐야죠. 뭐. 유치원 때 일단 나서는 걸 좀 좋아했고, 조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걸 좋아했군요. 네, 그리고 항상 어디 뭐뭐 할 사람, 뭐뭐 할 사람,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어서, 그럼 그때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셨다고 해요. 쟤는 뭐가 돼도 될 거다. 나중에 조금 이렇게 무대에 서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네네네, 그러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랬는데 크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가 무의식 속에 나름의 꿈을 조금씩 키워갔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어릴 때 누군가 그걸 발견해 주는 것 같아요. 엄마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맞아요. 너 이거 잘할 것 같아. 음,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더 잘하고 싶다. 아니 해보고 싶다. 맞아요, 맞아.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찾아낸 거고 지금 하나님 또 자기만의 영역 안에서 또
활동하고 계신 거고 저도 지금 이 라디오를 하면서 내 영역을 조금 더 넓히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럼 한나님이 혹시 주변 사람의 어떤 능력을 딱 알아챈 적은 있을까요? 저 좀 많이 알아채는 편이에요.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동생이라든지 뭐 있어요? 네, 동생도 있고 그 친구 중에 있어요. 어떤 걸 잘하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럼? 뭔가 친구가 컴퓨터 하는 걸 좋아했어요, 유독.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컴퓨터만 하니까 친구가 쟤 뭐가 달라 그래 약간 이랬는데 아, 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컴퓨터도 잘하고 손도 빠르고 그리고 디자인도 좀 잘해가지고 요즘 컴퓨터 쪽에서 약간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친구한테 이걸 한번 해봐 했는데 친구가 그래서 IT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나님이 사소한 거를 찾아내면서 그 친구에게 좀 자신감을 실어넣어 준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친구는 나도 원래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친구한테 추천받거나 친구가 말해주면 더 관심 가지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다행이에요. 저는 사람의 능력을 발견하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글을 잘 쓰는 능력. 음, 글은 그게 있어요. 매력적인 글. 음,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방송국을 가기 위해서 스터디를 할 때 매주 글을 많이 썼거든요. 같이 모여서. 음. 재미없는 글과 재밌는 글을 찾아내는 눈이 어느 순간 저한테 장착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재밌는 글이 발견되었을 때 그 친구한테 말을 해줬죠. 너는 분명히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질 거야. 음, 그래서 그 같이 스터디했던 친구 중에 기자가 된 친구도 있고 어머, 아니면 뭐 매거진이라든지 이런 패션 에디터가 된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런 눈이 생겼구나. 음,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딱 하나 능력을 또 찾아냈죠. 어떤, 목소리죠, 이제. 제가 이제 오디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목소리를 좀 알아낸 것 같아요. 그거 알아요? 어떤 거요? 아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아기들은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를 가장 좋아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목소리잖아요. 아니 이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연구 논문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아기들이 목소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목소리가 중저음인데 뭐 주파수까지 원래 논문에 나와 있는데 그게 저랑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 목소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어릴 때 그 목소리로 뭔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그 친구들의 학습 능력이 뛰어나대요. 어떻게 이제 모니님 이제 애기들 이제 학습 이제 방송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할 생각은 없는데 제가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고 어떤 목소리가 맞춤형인지 한나님도 분명히 좋아하는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여자 목소리일 수도 있고 남자 목소리일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콘텐츠를 만들 때도 밤에 들으면 좋은 목소리, 뭐 소설을 읽어줬을 때 좋은 목소리, 뭐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뭐 맛있는 걸 소개해줄 때 듣는 목소리 중에서도 좋은 목소리가 있으면 그걸 찾는 게 재밌고 그런 목소리에 대한 연구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게스트 분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편집하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이 목소리를 통해서 분명히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말을 했었을 때 조금 더 이끌린다. 저는 한나님 목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그쵸. 나름.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뭐 추천까지는 해줄 수 있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죠. 왜냐면 아직까지 저의 연구가 안 끝났으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AI한테 따라잡히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추천 한번 해주세요. 네, 꼭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라는 존재의 가치 얘기하다가 제 자랑만 한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왜냐면 자랑 좀 하고 싶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내 얘기를 할 때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뭐 이런 자랑할 곳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제 방송을 들어주는 구독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50회를 기회 삼아 좀 털어놨던 거니까 웃으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나님, 그러면 아직 나에 대해서 모르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나를 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좀 조언해주면 어떨까요? 어, 그냥 뭐랄까. 조금 더 자기 개발을 하라고 말씀을 음. 드릴까요? 그게 아마 나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나님도 분명히 뭐 그림도 그려보셨을 테고, 일기도 쓰셨고, 네. 그리고 지금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나를 찾은 게 아닐까. 20대 분들도 나를 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과 그리고 시간을 보내야 알 수 있는 거지. 20살이 딱 되자마자 나 뭐 잘해요. 이건 없잖아요. 그쵸, 그쵸. 한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아까 능글맞게 뭐 잘해요 말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나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꼭 잘 찾으셔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오프닝은 마칠게요. 그리고 짧게 공지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구독자분들이 저의 근황을 물어봤는데 우리 방송이 4월, 5월까지는 계속 제가 녹화를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2주 전에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해서 목요일에 올라가는데 네. 제가 5월에는 집에도 갔다 오고 5월 초에는 좀 연휴가 있었잖아요. 네네. 다른 일을 하느라고 미리 당겨서 하다 보니까 근황이 연결이 안 돼요. 왜냐면 4월에 있었던 이야기가 다음 주까지 방송이 올라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아마 6월부터는 조금 이렇게 근황도 잘 얘기 드리고 우리 최신 소식과 함께 방송을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신규 로고 제작하고 있어요. 너무 기대돼요. 한나님은 미리 살짝 보셨잖아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만에 바꾸는 거거든요. 아니다, 3년인 것 같은데. 음, 바꾸고 나서 아마 한나님과 오늘 한 방송을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영광이에요. 그래서 댓글로 로고에 대한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또 하나 얘기 드려야 되는 게 지금 팟빵 구독자 5,000명, 유튜브 3,000명이 거의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벤트 준비 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이렇게 짧게 공지 드렸는데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전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이 기다리는 사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